сәлеметсіз бе? Менің атым Сымбат. Мен Қазақстаннан келген студентпін. Сенің атың кім? Менің атым Амина, ал мен Кореямын. Танысқаныма қуаныштымын. Мен де қуаныштымын. Сен хупсты оқисың ба? Қазақ тілін жақсы сөйлейді екенсің. Я, мен Орта Азия факультетінде қазақ тілін оқып жатырмын. Ал сен ше? Нешінші курстасың? Мен өзім Алматы Кемепте оқимын. IT факультеттен бірінші курспын. Күшті екенсің. Мен екінші курстамын. 2003 жылғымын. Ал сен ше? Мен 2002 жылы мен туылғанмын. Амина, бір сұрақ қойсам бола ма? Иә, әрине. Саған қазақ тілін үйренуге ұнады ма? Қандай қызығушылық бар? Иә, маған ұнайды. Өйткені шетел тілдерін білу үйде қызық деп ойлаймын. Және меніңше қазақ тілі онша қиын емес. Күшті екенсің. Ондай дегенге рахмет, Амина. Сенің қазақ тілінен сәттілік. Мен де рахмет саған, Сымбат. Жолың болсын, сау бол. Сау бол. 안녕하세요. 이번 CFL 특수외국어진흥원 유튜브 기획안 공모전에 선발된 코카콜라 팀 대표 정민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카자흐어는 한국에서 배우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보시고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번 첫 영상은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회화 위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상황극에서 나온 표현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카자흐어는 키릴 문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읽는 법조차 어려울 것 같아 카자흐어, 즉 키릴 문자를 읽는 방법부터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자흐어는 기존의 러시아어 33개와 카자흐어 고유 문자 9개가 합쳐진 총 42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자흐어 고유 문자 9개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카자흐스탄 친구의 발음과 함께 따라하면서 알아봅시다. 카자흐어는 크게 모음과 자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모음부터 천천히 알아봅시다. 아, 에, 예, 이, 워, 왜, 에, 우, 다음으로는 자음입니다. 자음은 크게 무성자음, 유성자음, 공명음으로 나뉘는데요. 처음부터 외울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만약 어렵다면 단순 암기보다는 글자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 커, 퍼, 스, 터, 퍼, 허, 츠, 치, 셔, 시, 그, 허, 버, 즈, 더, 워, ж, р, л, и, у, м, н, 응. 자, 여러분 위의 내용들을 다 익히셨다면 여러분은 카자흐어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왜, 버, 워, 그, 허,
드, 예, 요, 르, 즈, 이, 크, 크, 르, 머, 느, 응, 워, 왜, 버, 르, 스, 더, 우, 어, 으, 퍼, 허, 허, ță, ጭ, 셔, 시, 어, 에, 에, 유, 야. 카자흐어 표현들을 익혀봅시다. 모든 언어에서 맨 처음 시작은 역시 인사하는 것이죠. 앞서 배웠던 발음 익히기를 통해 스스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는데 혹시 발음이 잘 맞으셨나요? 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Сәлеметсіз бе? Сәлематсыз ба? Сәлем. Амансыз ба? Қалың қалай? қалыңыз қалай? 셀레메스스베, 셀레메스스바 같은 경우 한국어처럼 존대 표현이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안녕하세요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셀림, 이거는 한국어의 안녕에 속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만스스바, 한국어로 치면 약간 잘 있었니? 그동안 뭐 문제 없었니? 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칼릉스 칼라이 혹은 칼릉 칼라이, 이 또한 잘 있었니? 뭐 이상은 없는지 그런 표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이름을 물어보고 답하는 표현입니다. 문장을 살펴보면은 몇몇 단어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세능은 너희, 아트는 이름, 큼은 누구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메는 나의, 아틈, 이름, 쓴밭, 말 그대로 본인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한국어로 내 것이라는 소유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그냥 나의 뭐뭐 이렇게만 붙이면 되지만, 카자흐어는 한국어와 다르게 소유 명사에도 해당하는 어미를 붙여야 하는데요. 이마저도 한 형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굉장히 한국어보다 복잡한 면이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알아봅시다. 미는 나의라는 해당하는 내용이고, 모음이 올 경우 m, 자음이 올 경우 이제 부스 등의 경우 모음이 올 때 음으스, 자음이 올 때 음으스. 지금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길어지고 지루해질 것 같아 여러분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예시로 아트. 아트는 이제 이름이라는 명사입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나의 이름. 얘는 이제 아의 뒤에 무엇을 붙여야 하는데, 트 같은 경우에는 자음이므로 아니면 음이 오겠죠. 어떤 것이 와야 되는지는 다음 에피소드에 정확히 살펴보겠지만, 이번에는 앞에 있는 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너의 이름. 쟤는 아, 마찬가지로 자음이기 때문에 뒤에 응이 와야 되고, 어떠한 규칙에 의해 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또는 그녀의 이름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능이 이제 그 또는 그녀인데요. 오능, 그리고 자음이기 때문에 으가 옵니다. 따라서 오능 아트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까지 한 문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볼까요? Сенің атың кім? менің атым сымбат. 국적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나는 한국인이야. мен кореймін. 얘는 이제 코레이는 한국, 그리고 뒤에 문이라는 또 이상한 게 붙었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인칭 종결 어미입니다. 주로 나는 무엇 하다라는 뜻이 되고, 직업이 붙을 경우에 본인의 직업을, 나라가 붙을 경우에는 국적을, 형용사를 붙이면 주로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줄 같은 경우 나라가 붙었기 때문에 맨 코레이문, 나는 한국인이야. 두 번째 경우 맨 뒤에 보면은 문이 붙어 있죠. 쿠아느시트는 행복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쿠아느시트만 하게 되면 행복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복잡하지만 танысқаныма қуаныштымын. 당신을 알게 되어 행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은 만나서 기쁩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다음은 좋음, 나쁨에 관한 어휘들인데요.
위에서부터 가장 좋은 거고 한번 아래로 읽어보겠습니다. тамаша, керемет, өте жақсы, жақсы, жаман емес, жақсы емес, жаман, нашар, 타마샤와 키리밋 같은 경우 훌륭한, 위태는 이제 매우라는 뜻이거든요. 작스는 좋다. 따라서 위태 작스 하면 매우 좋다. EMS 하게 되면은 뭐뭐하지 않은, 자만 EMS 하게 되면은 나쁘지 않은, 작스 EMS 하게 되면은 좋지 않은,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러한 어휘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들은 기분 혹은 물건이나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매우 좀 간단하게 말해볼 수 있겠죠?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아니요. 혹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네와 같은 경우 한국어와 발음이 매우 유사합니다. 야, 아니요는 joke, 당연하죠. of course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에리니, 맞다, 두루스, 틀리다, 맞지 않다. 아까 했던 예메스를 써서 두루스 이메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사우볼랑스 존칭으로 쓸 경우 사우볼랑스 평서형으로 말할 땐 사우보. 이것으로 이번 에피소드에 나왔던 문법과 문장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사우볼. 이번 시간에는 카자흐스탄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면적이 세계 9위로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를 자랑합니다. 언어는 국어로는 카자흐어, 공용어로는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인구는 1960만 명이며 약 140여 이상의 소수 민족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73%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놀랍게도 국교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슬람교 사람들이 많은 만큼 국교를 이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점 유의하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석유, 가스, 원유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교환학생 갔을 당시 항상 카자흐스탄 현지 친구들이 멘델리예프의 주기율표를 아냐며 카자흐스탄의 모든 원소들을 볼 수 있다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기준 명목 GDP는 세계 53위입니다. 주요 도시로는 알마티와 아스타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스타나 도시의 모습들입니다. 겨울에 카자흐스탄으로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인데요. 건물들이 굉장히 크고 높은 특징을 보입니다. 맨 왼쪽 사진부터 설명하자면 한샤르트, 옛 유목민들의 집을 본떠 만든 대형 쇼핑몰이고, 중간 사진은 모스크, 마지막 사진은 바이테렉이라는 아스타나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아스타나의 겨울은 제가 겪은 어느 곳보다 추웠는데요. 가장 추울 때는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가기도 한답니다. 다음은 알마티 도시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이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알마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은 알마티의 유명한 관광지 메디오라는 곳인데요. 알마티는 아스타나에 비해 비교적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에 이러한 동계 스포츠를 즐기기 좋습니다.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알마티의 일반 거리를 찍었었고요. 아래 사진은 우리나라의 남산타워와 비슷한 알마티의 콕토베입니다. 콕토베란 푸른 언덕이라는 뜻으로 여름이 되면 언덕이 나무에 의해 초록, 즉 푸르스름한 색으로 덮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카자흐어의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맨 왼쪽은 카자흐스탄의 한 환전소의 모습인데요. 왼쪽은 카자흐어, 오른쪽은 러시아어로 적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의 경우 공항의 모습인데요. 순서대로 노란색은 카자흐어, 초록색은 러시아어, 흰색은 영어로 적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딜 가도 카자흐스탄에는 러시아어와 카자흐어가 동시에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간판, 메뉴판 등 러시아어의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 들어서 카자흐어의 부흥과 함께 많은 것들이 카자흐어로 변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어의 또 다른 변화인데요. 카자흐어는 현재 키릴 문자로 쓰이지만 추후 라틴 문자로 변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서류와 정부 문서를 라틴어로 바꾸겠다 선언한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키릴어로 더 많이 쓰이고 있으며 25년까지 급격한 변화는 다소 무리가 있고, 이에 따라 계획이 조금씩 미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자흐어와 관련된 최근에 있었던 흥미로운 사건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으로 대거 유입되었는데요. 초코라이프의 CEO 무호리아포브 라밀, 그는 러시아 이민자들과의 미팅하는 자리에서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다 러시아어를 쓸 줄 알고 러시아어를 할 줄 모른다고 말하는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교양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카자흐스탄 시민들은 분노에 찼고 초코라이프의 모든 것을 불매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매 사건이 일어난 이후 CEO가 곧장 사과한 뒤 자신도 앞으로 카자흐어를 배울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